요 두 가지인데 사실 지금 교과서에서 다루는 수동태는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 근데 기왕에 수동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수동태 전반적인 거를 한번 쫙 해볼 테니까 봐. 일단 수동태에서는 수동태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그 형태, 그러니까 능동태를 어떻게 트랜스폼 해서 수동태를 만드는지 그 방법, 아주 기초적인 거지. BPP로 나누는 거. 그리고 시제, 그리고 조동사, 진행형의 수동태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러니까 과거 시제일 때거나 과거 완료 혹은 뭐 조동사가 들어있거나 진행형일 때 be, being, pp 이런 식으로 만드는, 어쨌든 이 둘은 형태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사실 3번이 시험에 원래 많이 나오는 거야. verbs with no passive. 이건 뭐야?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를 얘기하지. 실제로 수동태로 사용할 수 없는 동사는 자동사이거나 애초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를 만들 수 없으니까, 혹은 타동사라 할지라도 소유나 상태, 특히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수동태를 만들 수 없지. 왜냐하면 수동태라는 문법 자체가 동작 동사의 문법이야. 그러니까 영어의 동사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야. 하나는 동작, 하나는 상태. 그러니까 상태 동사는 사실 수동태를 만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 특히 저 4형식의 수동태에서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적에 to를 쓰는 게 있고 for를 쓰는 게 있고 of를 쓰는 게 있지. 이 각각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5형식의 수동태에서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였을 때 원래 동사 원형이었던 것이 수동태로 바뀌면서 이제 투부정사로 다시 복원된다는, 그걸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by 이외의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be covered with, be interested in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되는 거지. 이게 수동태에서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거다라고 보면 돼. 이렇게 하나씩 보자고 이제. Why use the passive? 이건 이제 왜 수동태를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얘기인데, agent out of focus, agent new inform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agent라는 게 행위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행위자. 그러니까 능동태의 주어, 이 행위자가 수동태로 가면은 by pp에서 맨 끝으로 흘러가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my bike was stolen last night 이렇게 되면은 agent가 나타나지 않은 거지. 실제로는 somebody stole my bike last night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 somebody가 agent인 거야. 알겠죠? steal을 한 주체가 되는 거지. 행위의 주체. 그런데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잖아. unknown. 그리고 봐라. The thief was arrested. 그러면 도둑이 체포된 거지. 누가 체포했어? 그럼 too obvious 하잖아. 경찰이 체포했지. 누가 체포했겠어? 그리고 English is spoken worldwide. 그 누가 사용하는 거야?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위자가 unknown이거나 too obvious 하거나 general 할 적에, 행위자를 모르거나 행위자가 너무 분명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거나 행위자가 일반인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행위자가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행위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수동태를 쓴다. 우리가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 행위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야. 그래서 행위자 빼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건만 보고 싶을 때 쓰는 거지. 이해갔어요? 자, 그런데 정반대되는 이유도 또 나오는 거야. 봐봐. Who invented the telephone? 그럼 누가 전화를 발명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 답변으로 나올 말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야? 텔레폰을 발명한 사람이지. 그죠? 그냥 벨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그럼 벨이 발명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벨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잖아. 이해갔어요? 근데 영어에는 end focus라는 원칙이 있거든. 그 end focus라는 원칙이 뭐냐면 중요한 정보, 새로운 정보, 문장 끝부분에 좀 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사실 중요한 정보거든. 그런 정보들의 자리는 문장에서 뒤, end의 끝부분에 포커스, 초점을 맞춰라.
put new information at the end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who invented the telephone 했을 적에 중요한 정보는 벨이란 말이야. 벨. 그죠? 그러니까 벨을 맨 뒤에다가 배치하는 게 수동태를 쓰는 이유가 되는 거야. The telephone was invented by Bell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수동태는 굉장히 모순적인 두 가지 이유를 갖고 있는 거야. 하나는 뭐야? 행위자가 너무 중요하지 않아서. 하나는 뭐야? 행위자가 너무 중요해서. 행위자가 너무 중요하지 않아서 누가 했는지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벌어진 사건.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로 그 사건만 쓴다. 행위자를 생략해버린다. 혹은 뭐야? 행위자가 너무 중요해서 그 행위자를 맨 뒤로 보내기 위해서 수동태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개요니까, 개념적인 거니까 아 수동태는 이래서 쓰는구나 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거고. 그래서 여기도 썼지. Two opposite motives, 두 개의 정반대의 동기들. The agent is unimportant,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다. The agent is so important, 너무 중요하다. 이 두 개의 서로 상반된 동기가 우리가 수동태를 쓰는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뭐 우리 이거 다 알지만 그래도 She painted the wall.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이 목적어 사실 얘가 에이전트가 되는 거지. 그죠? 그 에이전트를 뒤로 보내고 목적어를 주어로 그래서 the wall was painted BPP죠. 그리고 by her 그리고 행위자 에이전트를 뒤로 보내는 거. 기본적인 거죠. They didn't clean it. 자, 부정문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not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it이 목적어니까 수동태의 주어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it was not cleaned. 그리고 by them 쓰면 되는 거. 자, 의문문은 좀 조심해야 돼. Did Tom break it? 했을 땐 의문사가 없지. 의문사가 없을 때는 무조건 was 하고 들어가는 거야. 뭐 is나 was나 비동사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Did Tom break it? 이거를 평서문으로 쓰면은 Tom broke it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목적어란 얘기야. 근데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was it 하고 나가는 거야. was it. 그리고 PP 써야죠. BPP. Was it broken? 그리고 행위자 by Tom 이런 식으로.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의문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를 맨 처음에 먼저 집어넣어 주는 게 좋아. So when did they announce the result? 그랬을 때 the result가 목적어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목적어를 주어로 빼야 되니까 when was 과거잖아. 단수고 when was the result?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When was the result? 그 다음에 PP 써야 되니까 announced. 행위자 by them. 보이죠? When was the result announced by them? 자, who invented the device? Who invented the device에서 사실 목적어는 얘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썼겠지. Was the device invented?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의문사가 없었다면. 그리고 얘가 행위자니까 by whom 이렇게 써야겠지. Was the device invented by whom? 하고 뒤에다 써도 되는데 그 by whom을 의문사가 보통 앞에 나가니까 의문사를 다시 앞으로 빼가지고 by whom 하고서 시작해도 된다는 거지. By whom was the device invented? 보통 이렇게 많이 쓰지. 자,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야. 둘이 똑같아. 의문사를 앞에 쓰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was the result announced? Was the device invented?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의문사가 소위 말하는 by them에서의 요 them에 해당하는 whom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뒤에 by whom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by whom을 앞으로 당긴 거지. 의문사로 시작하게 하려고. 그래서 의문문의 수동태가 나오면 애들이 가끔 틀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다시 Did Tom break it? 자, 여기 보지 말고 해봐봐. Did Tom break it? 그럼 뭐야? Was it broken by Tom? 이런 식으로. Was it? 먼저 가야죠. When did they announce the result? 이제 얘가 주어로 가야 되니까 When was the result announced by them? Who invented the device? The device가 주어니까 Was the device invented by whom?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by whom을 앞으로 당겨서 by whom was the device invented?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쓴다. 자, 이건 여러 가지 시제, 그리고 상에 따른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인데 아주 기초적인 거지 뭐. 그렇지. 저기 뭐 현재일 때 BPP, 뭐 과거도 마찬가지지. is PP, was PP, will be PP, 현재 완료 has been PP, 현재 진행 요거 조심해. 현재 진행, 과거 진행에서 애들이 자꾸 틀려. is being PP야. was being PP고. The problem must be solved. 이건 뭐 조동사가 들어있는 거죠. The bridge has been repaired. The bridge 미래 완료죠. will have been repaired. The bridge is being repaired now. 이렇게 이건 뒤에 지금 진행 중인 거지. 수리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 조심해라. 이건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가 수동태로 만들 수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게 우리가 방금 봤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있을 때 목적어를 주어로 빼고 동사를 BPP로 바꾸고 그리고 원래 주어를 by하고 목적어로 두는 거잖아. 그치? by하고 이제 목적격으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란 말이지. 근데 애초에 얘가 자동사라면 목적어가 없거든.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의 주어로 빼낼 게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한 거야. 알겠어요? 모든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occur, happen, take place 이 세 개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arrive, appear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remain도 많이 나오고, 오케이? 뭐 seem 같은 것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it is seemed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다 틀린 거야. 왜? seem은 수동태로 쓸 수가 없거든. 그럼 이건 다 틀린 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자동사들은 애초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 없다. The accident was happened. 안 돼. happen은 발생하다야. 우리말로도 발생하다 그러면 무엇이 발생하다 끝이잖아. 무엇이 일어나다 끝이잖아. 을을이 필요 없잖아. 수동태 불가한 거지. The accident happened. 이렇게. appear가 여기 있으니까 disappear도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disappear도 자동사야. 수동태 쓰면 안 돼.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좀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거. 소위 하나로 묶자면 상태 동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상태 동사는 수동태는 동작 동사의 문법이기 때문에 상태 동사일 경우에는 수동태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he has a house. 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 house를 그러니까 이 has나 have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동사에 의해서 이 목적어가 영향을 받지를 않아. house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내가 소유한 상태라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동작 동사란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동작 동사인데 얘는 지금 상태의 변화가 없단 말이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네는 상태 동사야. 그래서 상태 동사는 진행이 불가능한 거지. He resembles his father. 이렇게 해보자. 그럼 그는 아빠를 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이 resemble이라는 동사가 his father의 상태를 바꾸냐는 말이야. 아니잖아. 그지? 여기서 상태를 바꾼다는 건 주어의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니야. 동사가 목적어의 상태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resemble이라는 동사에 의해서 his father가 바뀌냐는 거지. 안 바뀌잖아. 이렇게 그런 걸 상태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I have a book. He has a book. 이라고 해보자고. He has a book. 그러면은 이 have라는 동사 때문에 book의 상태가 바뀌냔 말이야. 안 바뀌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태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동태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게 have, resemble 이 둘이 엄청 많이 나오고 고급 시험으로 가면은 고등부 올라가고 막 그러면 이제 lack, cost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consist of, belong to 얘네도 무조건 시험에 많이 나와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얘네 is consisted of, is belonged to 이러면 다 틀리는 거야. 이렇게 얘네 수동태 절대로 쓸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굉장히 중요해. 자, 그리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혹은 4형식을 수동태로 할 적에, 사실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가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얘네를 수동태로 썼을 때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a book was given to me 이거를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주어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somebody gave me a book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주어를 somebody라고 쓰는 건 문장이 굉장히 이상하지.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잖아. 그러면 얘를 뭐야? 수동태로 바꿔주는 거지.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는 게 있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는 게 있지. 이렇게? 그럼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보자고.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보면 이렇게 될 거야. I was given. 그리고 뒤에 뭐야? A book.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I was given a book. 이해가죠?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자, 그런데 직접 목적어를 땡기면 이렇게 되겠지. A book was given.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o가 들어간다. to me. 요거 to 들어가는 거. 요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간접 목적어를 땡겨서 수동태로 만들 수도 있고 직접 목적어를 땡겨서 수동태로 만들 수도 있는데 직접 목적어를 땡겼을 때는 a book was given 하고서 여기 전치사가 to 나오는 애들 얘네들 그리고 for 나오는 애들 얘네들 그리고 ask는 of를 쓴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잘 봐봐. 그러면 굳이 to냐, 뭐 of냐, for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얘처럼 쓰면 되잖아. 그냥 얘처럼 쓰면 전치사 때문에 헷갈릴 필요도 없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는 것은 to만 되는 거야. 물론 of도 돼. 근데 for는 안 돼. 얘네는 그렇게 안 써. 이렇게 간혹 가다가 구어체에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 쓰는 거야. 그거 고쳐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cake was made for him 이랬을 적에 요거를 he를 주어로 만들어 봐. 그럼 he was made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지? He was made a cake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 봐봐. He was made 그럼 뭐야? 그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잖아. 이런 건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for로 쓰는 아이들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for를 쓰는 애들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쓸 수 없어. 그럼 뭘 주어로 써야 돼?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수동태만 가능한 거야. 그럼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로 쓸 경우엔 전치사가 뭐냐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for 쓰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얘네는 to, 얘네는 for, 얘네는 of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자, 다시 봐봐. He bought me a flower. 꽃 한 송이를 줬다라고 해보자고. 이렇게 얘를 수동태로 바꾸세요 하고 얘기 나왔어. 얘를 수동태로 바꿀 적에 I was bought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얘를 수동태로 바꿀 적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서 I was bought 하는 순간 틀리다고. 이렇게 그럼 뭐야?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야 돼. 그럼 a flower. 그 다음 뭐야? was bought. 자, 이제 어떻게 써야 돼? 전치사 써야 되잖아. For me. By him.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for 들어가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에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for고, 쟤네들은 to고, 그리고 요 ask만 of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ask는 외우기 쉽죠? 그죠? ask만 of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달달달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란 얘기야. 봐봐. give는 주다지. 그죠? send도 보내주다야. lend도 빌려주다. teach도 가르치다가 원래 가르쳐주다야. 보여주다. 이렇게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 이렇게 지불해주다. 돈을 주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원래 뭐야? 원래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 원래 누구에게 주다라는 의미가 원래 있는 거야. 이 동사의 뜻 자체에. 그런 걸 우리가 방향성을 가진 동사라고 얘기한다고. 상대방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네들은 항상. 이해가세요? 그런데 얘네들은 make는 원래 뭐야? 만들어주다야? 아니잖아. 원래 만들다잖아. buy도 사다잖아. cook도 요리하다야. find도 찾아주다가 아니라 찾다야 그냥.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의미의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의미에는 주다라는 의미가 없어. 근데 사형식으로 쓰면서 주다라는 의미가 붙게 되는 거지. 걔네들은 for인 거야. 걔네들은. 알겠어요? ask만 of고.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외워서 to 쓰는 건 방향성이 있네. 왜 to가 방향성의 전치사니까. 그리고 for는 원래 위하여잖아. 위하여.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나눌 때도 여기서 이 for는 이 힘이 beneficiary라 그래. 수혜자라 그런다. 수혜자. 이렇게 그러니까 a cake was made. 케이크 만들어졌어.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건 아니지. 책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방향성을 가지는 것들은 to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우리는 to의 본질을 recipient, 받는 상대. 그리고 for는 beneficial, benefactive라고도 하거든. 그러니까 뭐뭐 해주다. 그러니까 이 상대 받는 사람은 beneficiary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of는 원래 source를 얘기한다. 무엇으로부터 뭐 source를 얘기하는데 이런 건 근데 잘 몰라도 되고 어쨌든 to는 방향성이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for는 방향성이 없는 거. 그리고 요청하다만 of를 쓴다. 그 정도로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 조심해. 사람이 I was given. 근데 I was bought.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얘는 to잖아. to니까 되는 거야. A gift was given to me. 이렇게 되잖아. A gift was given to me. 그러니까 되는 거고. 얘는 a car was bought for me. 이렇게 돼야 되잖아. 얘는 for잖아. 그리고 buy가 원래 사주다가 아니잖아. 사다잖아. 그러니까 원래 주다라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for고. 그러면 for는 사람 주어로 I was bought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지. 이건 뭐 팔렸다는 느낌이 나잖아. 물론 아주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서 인신매매가 되고 이러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오형식. 오형식은 이런 걸 얘기하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의 관계에서 특히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 사이에는 주술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이렇게 주술 관계. 그러니까 he 동사가 없으면 비동사를 집어넣어서 he is chairman. 말 되네. 이렇게 뭐 시제야 was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he is chairman 말 되네. 그럼 얘는 뭐 목적어 목적 보어의 관계야. The room is clean 말 되네. I leave 그지? I leave 내가 떠나는 거지. 말 되지. 그러니까 의미가 되는지를 보는 거야. 너무 문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he is chairman, the room is clean, I leave 말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다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오형식에서 수동태가 나타나는 건 하나밖에 없지. 아까 사형식은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가 가능했잖아.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거나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는 두 가지가 가능했잖아. 특히 to의 경우에. 그런데 오형식에서는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그치? 목적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동태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목적어를 앞으로 땡기는 거.
그러니까 he was elected. 그리고 뒤에 chairman 그대로 쓰는 거고. The room was kept. 그 뒤에 clean 그대로 쓰는 거고. I was asked. 그 뒤에 to leave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 별 어려움 없죠. 자, 근데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잘 봐. They made him.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 보호인데 동사 원형이야 지금. 이렇게 왜? 얘가 사역동사니까. make, have, let 사역동사잖아. 그러니까 they made him work. 그러면 이제 주어 수동태로 쓸 때 어떻게? 얘가 목적어니까 주어로 뺐겠지. he. 그리고 BPP was made.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거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대로 안 쓰고 어떻게 했어? to work 이렇게 바꿨지. 이해가세요? 물론 여기 다 by them이라고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위에 것도 전부 다. 근데 them이 뭐 일반인이면 생략 가능한 거고. 여기도 뭐 by them 하고 뒤에 나오는 거겠지. 자, 근데 잘 봐봐. 중요한 건 뭐야? 투부정사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내가 복원이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기도 to가 있는 거야. 원래 목적어가 무엇을 할 때 투부정사를 쓰는 게 영어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원칙이란 말이야. I want him to do his best. I force him to clean his room. I encourage him to be brave.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타나는 게 맞다고. 목적어가 그걸 할 때는. 근데 이 사역동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역동사가 힘이 세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얘를 땡기는 거야. 그래서 to가 사라지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런데 사역동사가 수동태로 가면서 동사의 자리를 비동사한테 양보하거든. 사실 made는 우리가 여기를 동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얘가 동사고 얘는 pp거든. pp는 형용사거든. 과거분사는. 그러니까 he was made 하는 순간 땡기는 결합력이 약해진다고. 동사의 자리를 비동사가 차지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아까 땡겨서 없어졌던 to가 이제는 벌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make가 힘이 센 거는, have가 힘이 센 거, let이 힘이 센 것은 뭐야? 걔가 동사로 있을 때라고. 과거분사로 가면 이제 힘이 없어져. 그럼 투부동사를 to를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건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야. They saw her enter.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 보호인데 동사 원형이 나왔잖아. 이렇게 왜? 얘가 지각동사기 때문에. 그러면 she 목적어 주어라고 하니까 was seen. 자, 이제 뭐야? to enter. 다시 to가 또 튀어나온다는 거지. 이해가죠? 만약에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여기가 entering이 될 수도 있잖아. 사역동사는 그러기 힘들지만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를 쓸 수도 있잖아. 그럼 they saw her entering 이렇게 되면 수동태가 어떻게 돼? 수동태가 she was seen to가 아니라 뭐야? 그냥 entering 이렇게 돼야겠지. 왜? 애초에 생략된 to가 없잖아. 여기는 분사가 나왔으니까. 그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지. 자, 이게 오형식의 수동태야. 자, 그리고 이제 by 이외의 전치사들이라는 건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by 대신에 이런 전치사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많은 문법책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 by 대신에 이런 전치사를 쓰는 게 그러니까 with by 대신에 in을 쓰거나 by 대신에 with를 쓰거나 at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살짝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수동태를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였잖아. 뭐였어? 하나는 행위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하나는 뭐야? 행위자가 너무 중요해서. 근데 지금 얘네들은 뭐야? 행위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행위자를 생략한 거야. 그러니까 by가 생략된 거지 by가 in으로 with로 변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둬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The mountain was covered with snow라고 했단 말이야. 선생님 여기 by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The mountain was covered by snow. 눈에 의해 덮여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눈 아닙니까? 아니잖아. 네가 말하고도 이상하잖아. 그지? 행위의 주체가 눈이 아니지. 어떤 행위자가 눈을 재료로 산을 덮은 거지. 이렇게 눈이 산을 덮는 행위의 주체자가 된 게 아니라 눈은 재료인 거지. 재료. 이렇게 그러니까 with를 썼지. 만약에 그 스키장 같은 곳에 언덕이 있는데 눈이 안 와. 그러면은 아마 눈 대포 같은 거 막 쏘거든. 그래갖고 눈을 인공 눈으로 막 이렇게 덮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The hill was covered with snow by snow machine.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세요? 스노우 머신에 의해서 그렇게 눈이 그 언덕을 덮게 된 거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눈이 내려서 산에 눈을 산이 눈으로 덮여 있다 그럴 땐 눈이 내린 거잖아, 그냥. 그럼 누가 내렸어? 난 교회를 다니니까 뭐 하나님이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위자를 쓰기가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행위자를 뭐야? 그럼 빼버리면 되잖아. 행위자가 애매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모를 경우에는 뭐야? 행위자를 생략하고 수동태를 쓴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수동태로 쓰고 행위자를 생략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by 대신에 with를 썼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덩어리 표현으로 외워두면 돼. be interested in, be involved in, 앞에 in 있잖아. in. 앞에 나타나는 prefix가 뒤에 나타날 전치사를 가르쳐준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be interested in, be involved in, be satisfied. satisfy는 만족시키다잖아. 만족이라는 게 꽉 채우는 거거든. 그럼 전치사 with랑 어울리겠지. 그래서 be satisfied with, be filled with, be crowded with. surprise. surprise는 그냥 놀래키다가 아니야. 깜짝 놀래키다야. 그러니까 놀랐으면 수동태로 써야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아까 하나의 꼭지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거 뭐야?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전부 다 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감정을 느끼게 되면 무조건 수동태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잘 들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다 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감정을 느끼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수동태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surprise는 놀래키다니까 내가 놀랐으면은 I was surprised. 이래야지 놀란 게 되지. 수동태가 되잖아. 이렇게 disappoint, 실망시키다거든. 그러니까 내가 실망했으면 I am disappointed. 이렇게 해야지 수동태로 내가 실망시킨 게 아니라 실망을 당한 게 되잖아. 그게 실망한 거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감정 동사들 전부 다 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가 그 감정을 느낀 거를 얘기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BPP로 가야 된다. 그럼 그 뒤에 전치사는 뭐를 쓰느냐? surprise는 깜짝 놀라는 거, 놀래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be surprised 그러면 깜짝 놀라다거든. 그러니까 깜짝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at이지. at이 왜 깜짝입니까? 야, 깜짝이라는 건 시간적인 얘기야. 시간적.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찰나의 시간을 얘기하잖아. 찰나의 시간 at이잖아. at, on, in 알잖아. 자, 그리고 여기 보면 the desk is made of wood. 그 made of, made from. 앞에 다 be가 있는 거야. 알지? 앞에 다 be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be made of와 be made from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거든. 그 어떤 책들은 이게 물리적 변화, 이건 화학적 변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라는 말을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이걸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딱 봤을 때 재료가 보이면 be made of라고 하는 거야. 딱 봤는데 재료가 안 보여. 그럼 be made from이지. 우리가 A4 용지를 생각해봐. A4 용지를 딱 보는 순간 나무를 떠올리는 건 그건 네가 지식이 있어서 그렇지 그 나무가 그 종이에서 보이기 때문은 아니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건 be made from 이란 얘기야. 너희들 책상이 나무로 됐는데 딱 봐도 한눈에 봐도 나무로 된 게 보이는 책상들 있잖아. 그럼 be made of인 거야. 그래서 the desk is made of wood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나무로 만든 책상인 거야. 한눈에 보이는 거지. 이해가죠? 그리고 be known as 자격. He's known as an engineer. He's known as a scientist. 그리고 for는 이제 이유인데 사실 이유라기보다 she's known for her kindness. 뭐뭐로 유명하다.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는 게 나아. 그러니까 be known for는 무엇으로 유명하다. She's known for her kindness. 아주 친절한 걸로 유명하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 할까? 그럼 이것도 해보자. be known to. be known by. 그리고 be known as. be known for. 이 중에 이 두 개가 지금 여기 나온 거거든. 이거를 다 그냥 해보면 be known to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He is known to everyone. 모두가 그를 안다. 이런 얘기지.
He's known to everyone. be known by는 요건 판단의 근거야. 그래서 요게 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좀 어렵게 나올 땐. 그래서 이런 문장 하나 외워두는 게 좋아. He'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이 문장. 여기서 말하는 컴퍼니는 회사가 아니야. 그래서 컴퍼니는 친구야. 아주 동반자격인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지. 그러니까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판단의 근거야. be known by는. 이걸 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지. A tree is known by its fruit. A tree is known. 나무를 알 수 있대. By its fruit. 열매를 보면. 이렇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게 be known by야. 이렇게. 그리고 be known as는 아까 전에 여기 뭐 직업 같은 거 나온다 그랬지? 자격이라 그랬잖아. He's known as a scientist. He's known as a lawyer.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for는 뭐야? 유명하다. She is known for her kindness. 친절한 것으로 유명하다. 요 네 개를 덩어리로 시험에 보는 경우도 꽤 많아. 이렇게. 자, 다음. 자, 시험 볼 때 조심해야 될 거. 동사 구는 통째로 수동이다. 이렇게 통째로 본다. 그러니까 they laughed at me 해서 laughed at을 하나의 동사로 본다. I was laughed at. 그러니까 I가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BPP 할 때 뭐야? BPP를 여기까지, at까지. 그리고 또 여기서 by 빼먹는 애들 많아. by 써야지. I was laughed at them.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I was laughed at by them. The baby is taken care of by grandma. 이해가죠? Be taken care of by grandma. 덩어리, 동사구는 통째로 봐야 된다. 그리고 get pp, 이건 동작 동사인데 동작이라는 것은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 친구가 다쳤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 그 친구가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 거지. 그럼 뭐야? He is hurt.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뭐 다쳤으니까 지금. 근데 학교에서 놀다가 우리 예전에 엉덩이 찢어진 애 있었잖아. 그 학교에서 막 친구랑 놀다가 딱 넘어지면서 이렇게 막 책상에 막 엉덩이가 딱 긁혀가지고 이제 막 다쳤단 말이야. 그럼 막 he got hurt. 왜? 그때 딱 봤잖아. 이제 그럼 지금 다쳤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다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다친 거를 보는 거지. They got married. 그럼 막 지금 막 결혼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They are married. 그럼 뭐야? 그들은 지금 결혼한 상태로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지금 결혼한 건 아니야. 왜? 지금 결혼했으면 they got married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게 동작 수동태라고. She got promoted. 지금 딱 된 거야. She got who got promoted? Jane got promoted. 그러니까 누가 승진할지 전부 다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지. 오늘 승진 발표가 나는 거야. 누가 될까 그랬더니 옆에 딱 Hey, Jane got promoted.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제인이 지금 딱 승진한 거니까. 그 소식을 딱 접했으니까. 근데 한 달쯤 뒤에 있다가 어디 휴직했던 사람이 딱 들어와서 봤을 때 Jane is promoted. Jane was promoted.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건 이제 지금 승진한 게 아니라 승진한 상태가 오래 지난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동작 동사. 자, 그리고 by, with 이거 행위자가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by는 행위자지만 with는 뭐야? 도구다. 도구, 재료. 이렇게. 그리고 자동사 수동 이거 자동사로 수동태로 만들면 이거는 큰일 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타동사도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경우 뭐라 그랬어? 상태 타동사. 그지? 상태 타동사는 수동태를 만들 수 없다. 요거 하나만 알려줄게. 요거 봐봐. He owned the building. 건물주야, 건물주. 자, 얘가 수동태가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의 99% 아이들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왜? own은 have, 소유하다,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되거든? The building
was owned by him. 이게 돼. 그러면 own은 동작 동사란 말입니까? 소유하다가 무슨 동작 동사입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own 때문에 문법학자들도 많이 문법 책들로 보면 예외적이다 막 이렇게 막 나오거든. 근데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래. own이라는 것은 그냥 소유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have a house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have라는 것이 house의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 house는 그냥 있는 거야. 근데 I have a house. 내가 그냥 그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뿐이란 말이야. 근데 own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집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집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have는 그 집이 네 집이 아니어도 돼. 네 집이 아니어도 돼. Do you have any place to sleep tonight? Yeah, I have a house. 이때 house는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잘 곳이 있다.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I have a house 할 때 have는 너무 다양한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own은 그 중에서 뭐야? 법적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빌딩에 원래 이 빌딩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내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야. 오케이? 이 빌딩은 있고 이 빌딩의 법적 권한이 내 것으로 갔다도 동사가 목적어의 상태를 변화시킨 걸로 걔네들은 보는 거다 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own은 수동태 가능해. 어쨌든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문장이 나왔으면 이거 상태 동사니까 틀린 거 아니면 안 돼. 맞아. 오케이? 그리고 그 논리를 방금 내가 얘기한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지. 오케이? 문제 봅시다. The new bridge across the river now. 그럼 뭐야? 새로운 다리가 지금 건설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is being built. 야, 문제 풀 때는 잠깐 포즈하고 빨리 풀고 듣고 또 포즈하고. 뭔 말인지 알죠? The accident was happened on the highway last night. happen 수동태 절대 불가라 그랬지. 그래서 happen, occur, take place. 이 세 개는 뭐야? 짝꿍이야, 짝꿍.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happen, take place. 이렇게. 그리고 시험에 또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 appear, disappear, remain, seem 이런 것들. 이거 예전에 시험에 나온 건데 물론 뭐 중학교 2학년 시험은 아니지만 collapse라는 단어가 있어. collapse가 뭐 the building was collapsed. collapse가 무너지는 거잖아. 그지? The building was collapsed.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collapse는 붕괴되다 이기 때문에 그래. 알았죠? collapse는 붕괴하다가 아니야. 붕괴되다야. 그러니까 the building collapsed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죠?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자, 모두 고르시오. 포즈하고 풀고. 다 풀었지? 자, 봅니다. The novel was written by Hemingway in 1940. 그러면 소설은 해밍웨이에 의해서 쓰여진 거 맞죠? 그 얘는 틀릴 게 없어요. 우리 어색한 것을 고르니까 동그라미 말고 책한 것만 답으로 하면 되겠네. A strange noise was heard while the door was being opened. 잘 봐봐. strange noise. noise는 was heard. 잘 썼지? noise가 뭘 듣는 게 아니잖아. 들려지는 거니까. The door가 열려진 상태 맞지? 수동태로 썼잖아. 진행형의 수동태. 얘도 괜찮아. He was made to clean the room by his mother. 이거 틀렸네. 왜? 사역동사의 수동태에서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가 나와야지. He was made to clean the room. The committee was consisted of 10 members. 틀렸네. 그지? 그러니까 얘 틀렸고 얘 틀렸고. 왜? consist of, belong to. 얘는 절대 수동태를 안 쓴다 그랬지? A new bike was bought to me. 틀렸네. buy는 뭐야? for잖아. 이렇게 to 쓰는 건
give, send, teach, show 뭐야? 다 방향성이 있는 동사지. 상대방에 있는 거. 그래서 3, 4, 5가 답이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수동태에서 조심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꾸는 거.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조동사가 있을 때, 진행형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수동태를 만드는지. 특히 진행형의 수동태 조심하라 그랬어. be, being, pp. 그리고 자동사와 상태 타동사는 수동태를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상태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있지만 동사의 의미가 상태 동사인 거지. 사형식을 수동태로 만들 땐 to나 for나 of를 쓰는데 to 쓰는 애들은 방향성이 있는 애들, 상대방이 있어야만 되는 의미를 갖는 애들. 그리고 for 쓰는 애들은 상대방이 없어도 되는 애들, 애초에 의미가. of는 ask만 쓰면 된다. 오형식은 수동태를 바꿀 때 특히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오형 수동태에서는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로 다시 복원된다. 그리고 by는 행위자를 나타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with라는 거, with, in, 뭐 at 같은 전치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얘는 행위자가 아니라 이렇게 도구나 재료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자동사를 수동으로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가 문제 풀 적에 오답 체크 검사할 적에 보라는 거야. 자동사를 수동태로 쓰지 않았는지를 봐. 그 수동태로 썼으면 틀린 거지. 그 진행 수동은 be, being, pp. 있지? be, being, pp. 진행의 수동은 be, being, pp로 썼는지. 사형식 전치사 to, for, of 맞췄는지. 그리고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수동태는 to 부정사 복원했는지. 그리고 by 말고 뭐 with나 in이나 at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체크했는지. 이렇게 보면은 뭐 수동태 틀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엔 have to. 이거 뭐 간단하게 할게. have to. 주어가 3층 단수일 때는 뭐 has to. 과거일 때는 had to. 그 다음에 have to의 부정은 don't have to. must의 부정은 사실 must not이 있고 don't have to가 있지. 그래서 must not은 뭐뭐 하지 말아야만 한다 이거고 don't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뭐뭐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의문문과 must의 구별 이건 뭐 그냥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야. 그 형태. 보세요. You have to follow the rule. 이건 뭐 she has to. 여기에 have to 쓰는 사람 없겠지? 수어가 3인 단수니까. We had to. 과거일 땐 had to를 써라. 뭐 그런 얘기야. 알겠죠? 뭐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 플러스 동사 원형, 뭐 형태 알아두고 have to의 부정이죠.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다. 금지가 아니야. 금지는 must not으로 쓰는 거야. 금지는 must not으로, must not do 그러면 하지 말아야만 한다. 이런 얘기고 don't have to do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니까. You don't have to bring lunch. 점심을 가져올 필요 없다. He doesn't have to wear a tie. 넥타이를 맬 필요는 없다. They didn't have to take the test again. 시험을 다시 치를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 전부 다 뭐뭐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이거는 doesn't 뒤에 has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건 당연히 알죠? doesn't have to니까. 자, 의문문과 must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그러니까 do we have to write our names 이런 거지. have to의 의문문은 do, does, did를 앞에 두고서 have to 한다 이런 얘기야. Do I have to? Does Amy have to? 여기 does 써야죠. Amy가 3인칭 단수니까. 그리고 you must not open 이게 뭐야? 아까 얘기한 must의 금지지 금지. You must not open this door 그러면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자, 함정. 뭐 함정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봐봐. You don't have to touch the machine. 이거는 만지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you don't have to touch the machine 그러면 뭐야? 기계를 만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근데 기계를 만지면 안 됩니다. 하고서 경고 사인을 붙일 적에 don't have to라고 하면 안 되지. must not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must not과 don't have to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doesn't has 이거 안 되죠. doesn't have to죠. 그리고 did you had 이것도 안 되지. did you have 여긴 동사 원형이지. 의문문을 만드는 원칙이 그거잖아. Did you have to wait long? 그 다음에 she has to finishes 이게 finishes가 어딨어? to 부정사지. have to 다음엔 동사 원형이지. 이렇게 she has to finish. 굉장히 기초적인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실전 문제 하나 풀어봅니다. She have to finish the report. 이거 뭘로 바꿔야 돼? has로 바꿔야지. He doesn't, has 아니지? have to. Did you have to clean the classroom? 이건 괜찮네. We had to wear uniforms last year. 이것도 괜찮네. 그죠? 그리고 they must not to enter. 안 되지. must not enter죠. 이렇게? 자, 하나 더. Mina has to practice the violin every day. 괜찮죠? We don't have to pay for the tickets. 이것도 괜찮지? Does Brian has. 이거 안 되지. Does Brian have to로 바꿔야겠지. 지금 얘가 틀렸고. I had to leave before dinner yesterday. 이것도 괜찮죠? I had to. They have to clean. 이거 안 되지. clean 동사 원형 써야죠.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틀린 거다. 알겠죠? 그래서 have to는 사실 이거 뭐 영상 찍을 것도 없지. have, has, had to. 이거 형태 바꾸는 거 조심하고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금지를 할 거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must not을 써라.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말릴 땐 do you have to, does she have to 이런 식으로 쓴다. she have to 이렇게 쓰면 안 되고 has고 doesn't 다음에 have죠. 동사 원형. did you 여기도 동사 원형의 자리지 have. must not은 don't have to와 같지 않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